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으로 여러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데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와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한국 정부와의 고위급 대면 외교에도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사 수뇌부와 사전에 계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직업이 역술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자택은 점집이었는데 계엄 직전 노 전 사령관은 자택 근처의 롯데리아로 정보사 대령들을 불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무속인이기도 한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또 윤핵관 의원과의 인연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의 한 법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입니다. 전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형직 국회의원들과 교류 있었나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젯밤 이를 기각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의 성격을 공천 기도비였고 낙선한 예비 후보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만일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습니다. 전 씨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관여 과정에선 대표적인 윤핵관 윤한홍 의원과 친분도 내세웠는데 윤 의원은 전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전 씨가 공천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과 수사 경쟁을 벌여오던 검찰이 경찰을 직접 수사하고 나선 건데 압수수색 직후엔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히 국수본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국수본 서열 2위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6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형사 10명이 투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국수본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포라는 말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는 경찰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경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란 수사에서 경쟁해온 검찰과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조본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민주당이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이 두 특검법을 거부하는지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야가 모두 각자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 압박에 나섰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숙의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때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보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이면 됩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단순 대통령 대리자가 아닌 권한 행사자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은 총리라고 했습니다. 헌법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다 보니 여야 모두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각자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고위급 인적 교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ve underscored through every possible venue the importance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of our security partnership. 한미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당국자 회담은 빠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열릴 전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등 12.3 내란 사태 이후 연기된 한미 교류가 회복되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Deeply unpredictable and unlikely,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과도기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신뢰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We've seen it follow peacefully a process laid out in its constitution. And we're ready to work with President Han as he assumes office.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에서 우려가 커졌던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리는 첫 고위 당정협의회로 최근 경제 외교 상황과 민생, 치안 확립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회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당 소속 주요 상임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팩입니다. 최근 대만에서 정치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시위의 영향 때문일까요? K-팝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손에 쥐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 여의도도 광화문도 아니고 대만 타이페이의 거리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나의 최애는 대만 이런 말과 함께 수십 개의 K-팝 아이돌 응원봉을 함께 그린 그림도 퍼졌습니다. 대만 언론도요,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언급하면서 거리로 나온 응원봉을 다뤘습니다. 谢谢那个追星人，他借我们这一款哈，就这个有没有哈？这一款。 현지 시각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대만 의회 앞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보수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최근 국민당은 공무원을 소환하기 위해선 선출 당시의 득표수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이런 3대 법안을 발의했는데 시민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들을 미쳤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들은 이런 열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구글 지도엔 전 세계 거리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스트리트 뷰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찍힌 사진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누군가 붉은색 자동차 트렁크에 흰색 자루를 담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요, 이 사진 몇 장이 지난해 스페인 북부 소리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3살의 한 쿠바인이 실종됐고 지난주에 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대화를 나눈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면서도 도움이 된 단서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360도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보내 세계 곳곳을 촬영한 뒤에 업로드를 합니다. BBC는 구글의 자동차가 이 마을에 도착한 건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의 2번째 시즌에 출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미국 에미상에서 활관왕을 휩쓴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성난 사람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에겐 나무주연상을, 이성진 감독에겐 감독상과 각본상을 안겼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삶을 다뤘던 10부작 드라마 성과에 힘입어 곧바로 시즌2가 예정됐는데요.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기생충의 스타 송강호가 시리즈에 합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즌 1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걸로 알려지면서 배우 윤여정도 합류를 예고했습니다. 윤여정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작품이라면 본능적으로 몸이 이끌린다. 한국의 감독들과는 다른 시각이라 재미있다. 합류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만남이 되는 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사태의 총지휘자나 다름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사 수뇌부들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했던 곳이 자신의 집 근처였는데 과거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이 군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먼저 김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입니다. 개엄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불러 12.3 내란 사태를 모의한 곳입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노 전 사령관 자택 근처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 거주지에서 롯데리아까지는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보사령부는 이곳에서 차로 40분 걸리는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자기 집 앞 롯데리아로 부르자 정보사령부를 움직이는 수뇌부들이 총집결한 겁니다. 이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건 12월 1일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6년 전 부하 강제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의 거주지 앞 롯데리아가 계엄 야전사령부 역할을 한 겁니다. 인근 주민들도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되게 자주 보셨나 봐요. 지금 일단 충격 먹었다니까? 그 정도예요? 아니 지금 거래한 지가 몇 년째인데 저 피클로 다니시는 평범한 사람이야.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이 체포된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노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막 경찰들이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때 이제 동생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때 밤에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4시인가 5시인가 돼갔어요. 경찰은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내란 사태를 모의한 과정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저희가 노상원 씨의 자택을 확인해 보니 이곳은 영업 중인 점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역술인들은 노 씨가 성범죄로 전역한 이후부터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매장 근처에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집은 영업 중인 점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3명의 남녀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주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술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JT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노상원 씨? 롯데리아 모의 주도자 노 전 사령관은 자신들과 동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명리학 등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저랑 이제 쉽게 말하면 동업인가? 제 일 다 봐주면서. 두 사람이 만난 건 노 전 사령관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인 2019년이라고 했습니다. 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같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 뭐 그러니 그 애로움에 소리 공부를 하면서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던 거지. 이들은 군에 있을 때부터 명리학을 공부한 노 전 사령관이 영적인 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이제 한 거지. 정말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 했어요.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철학도 보시고 다 터득한 사람. 설명도 하시고 40명이 다 터득한 사람.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명리하고 장명도 하고. 12.3 내란 사태 때도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일날 터졌나? 그분의 전에 계시고 저는 일반이 전 항상 있어요. 노 전 사령관의 집 앞에서 특이한 걸 봤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밤 12시에 엄청 되게 좋은 차가 부닥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연습차 안에서 돈 버는 도구들을 집에서 꺼내는데 막 지금도 있고 나무 같은 거 준 것도 있고 깃발 같은 것도 있고. 취재진과 만난 한 주민은 노 전 사령관을 아예 남자 보살로 기억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경찰이 롯데리아 모의에 참석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김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김 전 대령을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부는 김 전 대령이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 준비를 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임무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엔화가 저렴해지면서 국내에 일본 여행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숙박비는 되려 올랐는데 특히 도쿄의 호텔 가격은 2년 전보다 3배 올랐습니다. 정원석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타워 바로 옆에 있는 미나토구의 한 유명 호텔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고급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객실 안에서 도쿄타워가 보이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평가받던 호텔입니다. 2년 전 막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무렵 이곳의 스탠다드룸 가격 1박에 2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같은 방이 8만 엔대, 우리 돈 75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도쿄는 객실 가동률이 91.6%나 돼 공실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호텔 이용료까지 오르면서 호텔 객실당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박 평균 5,000엔 이하로 떨어졌던 호텔 객실 한 개당 매출은 올해 3월 15,000엔을 돌파한 뒤 지난달에는 18,000엔마저 넘어섰습니다. 예산이 빠듯한 관광객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Like compare with the same levels hotel, because we like 1,000K RMB in China. In Beijing, you will have around like 40 square meters room, but in here it's much smaller. 가격에 비해서 좀 좁고 그 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있는 호텔을 찾던 사람도 방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It's an anniversary. It's our anniversary vacation, so we are searching for good hotels. But when we saw the price is very high, so we considered it. 이런 비즈니스 호텔은 전에는 10,000엔 이하에서 구할 수 있는 방이 많았지만 지금은 시쳇말로 씨가 말랐습니다. 10,000엔 이하에선 캡슐 호텔처럼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공유하는 저가 숙소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본 관광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매달 3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8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체감 경기는 계속 얼어붙고 있고 좋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기업 수가 제일 많고 지역 내 총생산이 1위인 도시가 있는데요. 정명근 화성시장님께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엄 이후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경기가 참 어려워졌다 이런 호소들이 많습니다. 화성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화성 시민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영업자분들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올해만 해도 약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했는데 내년에 본 예산에 5,09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가 시민분들께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뽑은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1위 화성시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화성시는 없는 것이 없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춘 특별한 도시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기업체 수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성시에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우리 화성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먼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SRT를 비롯해서 GTX-A, 1호선 전철, 서해선 등이 운영되고 있고 고속도로도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동탄 서울 고속도로 등이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삼성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약 28,590여 개의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 약 4,600여 개의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화성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1, 2 신도시에 4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봉담이나 향남, 남양 등 화성시 각 권역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이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서 이제 특례시가 된다면서요? 어떤 점이 좀 달라집니까? 예.
네, 우리 화성시가 시승격 23년 만에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5번째로 특례시가 됩니다. 우리 화성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은 일단은 건축 허가라든가 그린벨트 해제, 농지 전용 등 17개 사무에 대해서 특례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바로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화성시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무형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시장님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화성 특례시장이 되시는 겁니다. 시민분들께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신지 네. 또 화성 특례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할지 전해주시죠. 네, 화성시는 그동안 수출액은 전국 1위, 또 지역 내 총생산 1위, 또 기업체 수 1위 등 산업과 경제 면에서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더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힙하고 핫한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화성시는 문화의 전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내 1,500석, 야외 1,200석 규모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2028년도 개관을 목표로 화성시립미술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 약 68만 평 규모의 도심 속 정원 보타닉 가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리 온실이 착공됩니다. 그리고 송산 그리시티에 127만 평 규모의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미국의 파라마운트사가 협력을 해서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9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한국 프로축구 2부 리그의 화성FC가 드디어 진출합니다. 이처럼 우리 화성시는 문화, 예술, 체육 기반시설을 더 보강해서 주거, 거주, 여가가 어우러진 즉 직주락이 완벽하게 구축된 화성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화성 특례시의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그림 같은 코너킥 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강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3대2로 앞선 후반 43분 코너킥을 골로 연결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뺏겼지만 손흥민의 골 덕에 맨유를 4대3으로 격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겠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부턴 전국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엔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지고 서울 등 수도권도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모레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